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오전 11시 만당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약간 넘은 시점이고, 다음 총선거는 약 1년 7개월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권,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30% 내외에 고착돼 있다. 이 지지율이 임기 초에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태가 그대로 만일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총선거에서 이 국민의힘당이 과반수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윤 정권의 위기가 정치 위기로 나아가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주식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의 원화 환율, 그리고 주식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2007년 또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오고 있다 하는 징후,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런 터에 이 정치적 위기까지 겹쳐서 그 윤석열 정권은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당 집권당의 107명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자기 대통령 후보 또는 당대표의 도전 의사가 있는 중진들,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가령 이런 이들, 안철수 씨는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최재형 씨도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집권 여당의 핵심 그 집단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빠졌군요. 하여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날 이 윤 정권 위기의 극복, 나아가 정치 위기의 극복,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으로 각각의 기득권에 입각한 장래의 유분리를 따져서 윤 정권을 이 위기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훼손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묻고자 합니다. 그럼 박찬종 씨, 너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느냐? 이 물이 있을 수 있지요. 저야 백면서생입니다. 당적도 없고 아무런 관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그 국민에는 여러분들도 해당되죠. 그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령 청원권 행사도 가능하고 한, 그러니까 주권 제면의 원리에 따른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의 개념,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냥 이 태평성대의 단순한 경쟁 개념이냐? 아니면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그 같은 속성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 선거이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쟁이었다. 전쟁이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가졌는가? 무슨 전쟁? 종북 주사파 종식을 위한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전쟁이면 전쟁에 따르는 전사들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이 대통령 선거에 임했는가? 둘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망동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는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계속해서 내부 총질했지요. 사실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2차례 가출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재를 뿌리고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준연하게 나무라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결국 종북주사파 정권의 연장에 방조하거나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속내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데는 자기들의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떨어져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면 야당 당수로서 5년 뒤 내가 오히려 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망동 행위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위태롭게 했다. 0.73%로 간신히 이겼는데 그보다도 훨씬 안정권에서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망가뜨리는데 결정적 요인을 했는데 그대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옹호한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냐? 말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는 깨닫고 서로를 쳐다보면 누가 그랬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고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당 후보로 확정된 작년 11월 초순 이후에 그대들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무도한 행위와 그 부패 행위에 대해서 칼날을 세워서 비판한 일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서로 생각해 봐야 할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백면 선생은 제야 세력의 일원으로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모든 걸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대들 가운데는 당연히 해야 할 일,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졌다면 그리고 나아가 종북주사파 정권 종식을 이게 차단해야 된다는 이 선거의 의미가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느냐? 공격을 해야 했어요. 방어적 공격도 하고 선제적 공격도 해야 되는데 했느냐? 몇 사람이나 열심히 했느냐? 그 중에는 부득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뿐더러 윤 후보에게 약한 고리가 생길 때는 오히려 그걸 반격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번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비하하는 무슨 발언을 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딱 선두에 나서가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적을 안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보다 더 심한 소리도 할 수 있죠. 하야하라는 소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유승민 씨와 같은 중량급의 국민의힘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는 평소에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가 생겼을 때 이걸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이재명 일당들과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리 높여가지고 두들기거나 공격하는 이런 것이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유엔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약한 고리가 생겼을 때 톡 튀어나오는. 다음으로 저는 이건 여러분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일부라 그러면 대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이재명 일당들이 국회를 흔들고 무소불위한 무도한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그냥 방치해가지고 잘 됐다. 윤석열 정권이 흔들려라. 그리고 뭐 탄핵 사태 같은 것도 와서 조기에 퇴진해라. 그러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에 내가 조기에 등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할 도리
이 무도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앞장서는 것을 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당적을 떠나라. 무소속이 되거나 민주당으로 가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이 방송은 여러 가지 비난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입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취하려고 그러면 당적을 이탈하고 무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 문재인 일당들의 이제 무도하고 포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래 났을 때 톡 튀어나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비겁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 이 말이야. 107명의 현역 국민의힘당 의원과 제가 10몇 사람의 중견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가서 1년 7개월 내 국회의원 선거에 뭐 또 야당이 되더라도 내 기득권은 유지되고 그리고 다시 뭐 한 3년 가까이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뭐 내가 또 후보돼 갖고 이게 이제 추선해서 인기를 얻어가면 또 될 것이다. 이런 편안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권의 조기 실패는 정치 위기고 정치 위기는 국가 위기로 치닫는다. 이 종북주사파들 하는 행태를 보라고. 그게 얼마나 견고한 이게 조직과 투쟁력을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느슨하게 풀어져 가지고 전부 각자 도생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 질서가 지켜지겠느냐? 이 결론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결론을 내려봐요. 결론을 내려봐요. 제가 지난주일에 저 남쪽 지방을 여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한두 명 뭐 반짝반짝하는 소리를 하지만 이게 오늘날 국민의힘당의 무기력하고 각자 도생이고 그저 1년 7개월 뒤에 국회의원 공천만 이런 거 따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야당을 하면 어떠냐?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이런 안이하고 퇴폐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한 윤석열 정권은 지켜지지 않고 위기에 빠지고 더 심각해지고 그건 국가 위기로 가고 그래야 종당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내지 못하는 종북주사파 정권이 다시 탄생할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어찌할지는 여러분들이 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각자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다는 말이 이게 뒷심이 없는데 정말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제 10월 3일 이후에는 제야 세력이 광장에 나섭니다. 뭘 옹호하느냐? 자유민주 질서를 옹호한다. 자유민주 질서 옹호는 누구에게 그 제야 세력의 노력이 그렇게 전가되느냐? 그건 국민의힘당이지, 국민의힘당. 그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그래야 이걸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이런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데 이 응원하는 사람들의 맥을 이렇게 빠뜨리고 그대들은 각자 도생으로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정신 차려라.